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자본의 흐름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실전 경제 채널입니다. 혹시 현재 삼성전자나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분석해드릴 거대한 부의 지각 변동 시나리오에 반드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과 여의도 증권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이고도 거대한 자금 이동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거나 새로운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 것이라는 단기적인 기대감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가 지난 십수년간 글로벌 IT 패권을 다투었던 스마트폰이라는 좁은 전장을 넘어 우주와 지상을 연결하는 거대한 인프라 권력으로 도약하려는 치밀한 큰 그림이 시장에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계 바늘을 조금 되돌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것이 경제와 기술의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오랜 기간 이 글로벌 IT 시장의 핵심은 누가 더 완벽한 직사각형의 스마트폰을 만드느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이 시장에서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IT 전문가들과 시장 분석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폼팩터 자체의 혁신은 이미 물리적, 경제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매년 새로운 기기가 출시되지만 소비자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혁신의 충격을 느끼지 못합니다. 산업의 성장률은 둔화되었고 기기 교체 주기는 현저히 길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모바일 시장이 직면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된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바로 글로벌 혁신의 아이콘인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주도하는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와 대한민국 삼성전자의 전략적 연대, 이른바 우주동맹의 가시화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수만 개의 저궤도 위성을 상공에 띄워 전 지구를 덮는 완벽한 우주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에 아무리 훌륭한 통신 고속도로를 깔아두어도 지상에서 그 신호를 오차 없이 받아낼 완벽한 하드웨어 생태계가 없다면 이는 반쪽짜리 프로젝트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진가가 폭발합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완성품 디바이스 조립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압도적인 수직 계열화, 즉 종합 반도체 기업 IDM의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위성 신호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 반도체 모뎀 기술을 성공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스타링크의 우주 인터넷망과 결합하여 D2C 디렉트 투 셀, 즉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위성과 단말기가 직접 연결되는 혁신적인 통신 환경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기회이지만 그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곳은 바로 대한민국 이동통신 3사입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은 그동안 전국 곳곳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지상 기지국을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견고한 내수 통신망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위성이 직접 스마트폰과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에 통신 신호를 쏘아보내는 D2C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통신사들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막대한 규모의 지상 인프라는 서서히 그 독점적 가치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뼈아픈 현실은 자본시장의 냉혹한 평가입니다. 현재 글로벌 전통 통신사들의 시가총액 흐름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오랜 기간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거나 성장 동력을 잃고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대한 망 유지 보수 비용과 규제 리스크 등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조차 하지 않은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는 이미 수백조 원을 훌쩍 넘어서며 천문학적인 프리미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이 이미 지상 기지국 기반의 전통적인 통신 산업보다 우주 위성 기반의 새로운 통신 플랫폼 모델에 압도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이 새로운 권력의 핵심 지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통신 인프라 권력이 지상에서 우주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과거 유선 전화가 무선 휴대폰으로 대체될 때 일어났던 산업의 격변이 이제는 지상 기지국에서 우주 위성망으로 옮겨가며 다시 한번 재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은 이 거대한 인프라 전쟁에서 어떤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어떻게 통신사들의 견고한 장벽을 우회하여 전 세계 80억 인구의 데이터를 장악하려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두 번째 분석에서는 애플이 마주한 치명적인 제조 공정상의 약점과 삼성전자가 철저하게 준비해온 폰 없는 미래의 핵심 생태계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인 애플이 마주한 뼈아픈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구축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와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강력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우주 통신망과 폰 없는 미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의도와 실리콘밸리의 기술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애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자체 생산 공장의 부재입니다. 애플은 뛰어난 설계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물리적인 칩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만의 TSMC와 같은 외부 파운드리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합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제조 공정의 외주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기업이 차세대 핵심 기술을 원하는 시점에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로 시장에 내놓기 어렵다는 구조적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예를 들어 파운드리 기업이 타 대형 고객사의 AI 반도체 주문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애플은 차세대 통신 칩의 생산 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주에서 쏟아지는 위성 신호를 지상에서 끊김없이 그리고 저전력으로 처리해야 하는 초고난도의 칩을 개발하는 데 있어 설계와 제조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은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치명적인 손실로 작용합니다. 반면 대한민국 삼성전자의 구조적 위치는 정반대입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반도체 설계부터 첨단 파운드리 생산, 그리고 최종 디바이스 조립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된 종합 반도체 기업 AIDM입니다. 최근 업계 동향에 따르면 한 삼성은 위성 신호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 반도체인 엑시노스 모뎀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며 위성 직접 연결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전 세계에 깔아놓은 우주 인프라를 지상에서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수신할 파트너로 삼성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이 압도적인 제조 및 설계 통합 역량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조 인프라의 우위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내부 전략팀은 이미 스마트폰 이후의 세상, 이른바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는 미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 몸에 직접 닿는 초소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얇은 금속 반지 안에 고도화된 생체 센서가 탑재되어 무거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사용자의 심박수, 수면 패턴 등 건강 상태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여기에 스마트 안경이 더해집니다. 일반 안경과 흡사한 형태 속에 초소형 프로젝터와 스피커가 내장되어 실시간 번역이나 AI 비서 기능을 즉각 제공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기들은 단독으로는 완벽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마트 링이 깊은 산속이나 통신 오지에서도 사용자의 위급 상황을 즉각적으로 외부에 알리고 스마트 안경이 전 세계 어디서든 방대한 AI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절대 끊기지 않는 무한한 연결망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존 이동통신사의 지상 기지국을 우회하는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망입니다. 삼성이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우리 몸에 입히고 머스크가 하늘의 통신망을 장악하는 이 거대한 생태계 속에서 제조 공장과 위성망이 모두 없는 애플은 자칫 다음 패러다임의 단순한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월스트리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이러한 하드웨어 생태계를 집안과 자동차 안까지 어떻게 확장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세 번째 파트에서는 과거 큰 논란을 빚었던 이재용 회장의 8조 원대 초대형 M&A가 어떻게 현재의 압도적인 플랫폼 생태계 완성으로 이어졌는지,
그 숨겨진 밸류에이션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구축 중인 하드웨어 생태계의 무한한 확장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큰 논란을 빚었던 하나의 결정적인 변곡점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과거 이재용 회장이 약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이라는 막대한 거금을 투입해 미국의 전장 전문 기업 하만을 정역 인수했던 초대형 M&A 사건입니다. 인수 발표 당시 일부 기관 투자자들과 주주들은 왜 굳이 천문학적인 자본을 들여 자동차 오디오 회사를 사들이느냐며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했고 일시적으로 주가가 크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그 결단이 얼마나 치밀한 미래 설계였는지 전 세계 금융시장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만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하는 절대적인 핵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인 BMW, 메르세데스 벤츠, 도요타를 비롯해 국내 현대차와 제네시스 등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5천만 대 이상의 고급 차량에 삼성과 하만의 첨단 기술이 깊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내부 전략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지배력이 점차 축소되는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에는 사람들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물며 방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움직이는 스마트 허브가 바로 자동차가 될 것이라는 점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다가오는 모빌리티 시대에는 운전자가 차에 탑승하는 순간 스마트링과 연동된 삼성 헬스가 운전자의 건강 상태와 졸음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사운드 시스템이 운전자의 상태에 맞춘 최적의 음악과 주행 환경을 스스로 세팅하는 세상이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망이 결합되면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 안에서도 통신 기지국의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끊김없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거대한 생태계의 중심에 바로 하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생태계의 연결은 자동차 문을 닫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삼성의 초영열 AI 가전들이 사용자를 맞이합니다. 단순히 스스로 작동하는 냉장고나 세탁기를 넘어 집안의 모든 기기들이 하나의 지능형 허브로 묶여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세밀하게 학습합니다. 빈집의 에너지를 스스로 최적화하고 거주자의 이상 징후를 즉각 감지해 알림을 보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독거노인 가정에서 평소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열리던 냉장고 문이 하루 종일 열리지 않자 이를 중대한 이상 징후로 판단한 삼성 스마트싱스 with 스마트띵스. 앱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즉각 경고 알림을 발송하여 쓰러진 어르신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는 이 기술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그리는 AI 가전의 미래이자 생활 밀착형 인프라의 완성입니다. 반지, 안경, 자동차, 그리고 가정 내 AI 가전까지. 사용자의 24시간을 빈틈없이 둘러싸는 이 모든 하드웨어가 우주 통신망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완벽한 생태계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과연 이 막강한 연결망 위에서 어떻게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뒤바꿀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네 번째 분석에서는 이 거대한 기술적 진보가 기존 이동통신사들을 어떻게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지, 그리고 통신 기지국 없는 세상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삼성전자의 플랫폼 구독 수익 구조를 아주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투자의 관점에서 이 거대한 기술적 진보가 어떻게 기존에 견고했던 산업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지 냉정하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와 통신업계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 섞인 시선으로 주목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D2C, Direct to Cell, 즉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위성과 단말기가 직접 연결되는 차세대 통신 기술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이동통신 3사는 전국 방방곡곡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수십만 개의 지상 기지국 설비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이 거대한 인프라망은 통신사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가 지상 기지국을 우회하여 적외도 위성과 직접 통신하는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기존 통신사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막대한 설비들의 효용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 경영진들이 D2C 기술의 확장을 가장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는 매우 냉혹한 거울입니다. 현재 전 세계 주요 전통 통신사들의 주가, 그래프와 시가총액 흐름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오랜 기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성장세가 정체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조차 하지 않은 우주 인터넷망의 선두주자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는 최근 수백조 원을 훌쩍 돌파하며 천문학적인 프리미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인프라 주도권 전쟁에서 삼성전자는 어느 진영에 서 있을까요? 삼성은 쇠퇴하는 기존 인프라에 머무는 대신 새로운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하는 진영에 합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의 수익 구조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전 세계에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드로이드 생태계 안에서 구글 검색, 유튜브, 맞춤형 광고가 기본값으로 작동하며 막대한 플랫폼 통행료를 거둬들입니다. 기기를 판매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기기를 사용하는 매 순간 천문학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가 꿈꾸는 미래의 핵심 수익 모델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합니다. 하드웨어를 판매할 때 단 한 번의 마진을 남기고 끝나는 전통적인 제조업자가 아니라 그 기기가 살아 숨 쉬는 동안 끊임없이 데이터와 구독 서비스 수익이 창출되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의 구조적 전환입니다. 현재 삼성페이, 삼성헬스, 삼성 스마트싱스 등 개별적으로 나뉘어 있던 서비스 조각들이 스타링크의 위성망을 통해 하나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밀림 한가운데서든 몽골의 넓은 초원이나 히말라야 산맥의 오지에서든 절대 끊기지 않는 연결이 보장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수많은 사용자들이 물리적 공간의 제약 없이 삼성 월렛으로 결제하고 삼성 헬스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스마트싱스로 원격지의 집을 제어하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스타링크의 글로벌 가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들이 삼성의 생태계를 통해 접속할 때 매달 기업으로 흘러들어오는 구독료와 서비스 수수료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5번째 분석에서는 이 거대한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이 삼성전자의 주가와 밸류에이션에 어떠한 폭발적인 재평가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로서 반드시 추적해야 할 핵심 지표 3가지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투자 관점의 쟁점, 바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타링크의 글로벌 통신망을 기반으로 삼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거대한 생태계가 완성된다면 이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평가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널리 활용되는 지표가 바로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은 이익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낮은 수준의 멀티플을 적용받습니다. 반도체 업황이나 스마트폰 판매량이라는 경기 사이클에 실적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글로벌 ITA 플랫폼 기업들은 30배 이상의 높은 PER을 부여받습니다. 이는 가입자 기반의 반복 매출 리커링 레버뉴 구조를 갖추고 있어 한 번 유치한 고객으로부터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삼성전자의 주가가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시장이 삼성을 전형적인 하드웨어 제조사로만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경쟁사인 애플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아이폰을 잘 팔아서가 아니라 앱스토어와 클라우드 등 서비스 부문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성이 우주 인터넷망과 차세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결합하여 전 세계 어디서나 끊기지 않는 거대한 서비스 플랫폼을 완성해낸다면 글로벌 자본시장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 잣대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플랫폼 기업으로서 더 높은 배수를 적용받아 주가의 천장이 열리는 이치입니다. 물론 자본시장은 냉혹합니다. 기업이 제시하는 거대한 비전이 실제 재무제표상의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기대감은 곧장 뼈아픈 실망 매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 다음에 세 가지 핵심 지표를 분기별로 철저하게 검증하셔야 합니다. 첫째,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에서 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속도입니다. 이 수치가 유의미하게 상승하기 시작할 때가 바로 본격적인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신호탄입니다. 둘째, 이 새로운 생태계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국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들의 동향입니다. 스마트링의 초박형 배터리, 스마트 안경의 초소형 생체 센서 등 차세대 폼팩터 관련 기업들의 수주 흐름을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셋째, 핵심 파트너사인 스타링크의 글로벌 가입자 증가 추이입니다. 인프라망의 확장은 곧 삼성 플랫폼 생태계의 잠재적 수익 규모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기술과 산업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는 언제나 소리 없이 다가와 세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과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격병이에도 변화의 방향을 먼저 읽어낸 자와 끝까지 의심만 하던 자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무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단순한 스마트폰 제조사를 넘어 우주와 지상을 잇는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권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주가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할 때 그 이면에 숨겨진 산업의 거대한 판을 읽어내는 통찰력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부자는 세상이 변하는 길목에 먼저 가서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실전 투자 나침반에 예리한 방향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 증식과 생존에 진짜 도움이 되는 냉철한 경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전에서 통하는 경제 이야기, 실전 경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